종이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졸속 처리 강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16일 저녁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내일 역사적인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각종 여론에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한편에서는 금융 건전성 규제의 근간인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여야의 종속적인 합의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십니다. 경제적인 신청 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윤순철 사무총장, 권호인 팀장, 오세영 간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 회계사 참석해 주셨고요.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금융정의연대 김대계 상임대표님, 전지혜 사무총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건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빚쟁이 유니언 준비위원회,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주빌리은행 등 금융소비자운동 단체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산분리 원칙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난 8월 인터넷 전문 은행 제정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은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본문에 재벌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제외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재벌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겠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심지어 8월 당시 안보다도 더 후퇴한 안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9월 들어 무슨 협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이제 정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시행령을 변경하면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아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여당이 ICT 기업에 한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데도 재벌에게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주는 모든 산업 자본에게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주장에 휘말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ICT 기업 참여와 재벌 소유 허용을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야합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모든 산업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인터넷 전문인의 특례법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응선분리 대원칙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졸속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정성인 교수 모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안건으로 세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 때마다 더욱더 후퇴하는 안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너무 진부할 정도로 지금 사안이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그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재벌 또는 이제 범죄적 용어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10글자를 법안에 쓰지를 못해서 그것을 시행령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감안해서 정하라고 이렇게 위임하는 꼼수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본청 200m에서 2층에서 정책의총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많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산분리 완화에 대한 그 합의 내용을 관철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재벌에게 은행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상한 미사역으로 그런 추잡한 행동이 가려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모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 법안이 합의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재벌들이 본회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이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재벌들이 은행업까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재벌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은행업을 이용해서 재벌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자금을 해외에 보내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남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해야 될 역사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역사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오도하고 훼손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양식 있고 양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나설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법안을 주도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저희 시민단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와 정의,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민주당이, 청와대가 무엇을 선택할지 저희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 마치 규제 완화가 모든 어떤 경제 성장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지팡이인 양 온갖 소동을 벌일 때 거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했던 지금의 집권 여당이 오히려 마치 모든 걸 다 잊은 듯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건들지 말아야 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은행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검증과 어떠한 설득 작업 없이 마치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미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영향력, 즉 재산권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만일 은산분리를 완화했을 때 그 은산분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수차례 했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은 전혀 이에 대해서 논의해보거나 귀 기울이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끝까지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참여연대 김경률 의원님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스스로의 당의 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과 파탄난 민생을 돌보라는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이 될수록 진짜 이 기자회견이 좀 많이 힘듭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허건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금융조합위원장 허건입니다. 저도 열렸으면서 세 번째 했었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마저도 연산분리 규제 완화 보면서 반대를 하면서 재벌의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8%를 했습니다. 8%. 그리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런 독재 정권도 소유 한도를 4%로 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9% 늘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한테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4%로 줄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 소위 민주 정부라 하고 있는 소위 문재인 정권이 34% 소위 한도를 늘렸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입니까? 이것이 민주정부입니까? 이것이 촛불 정부입니까? 정말로 역사의 아련입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민주당, 한국당 요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입니다. 가불 경제 구조 속에서 정말 신음하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피해자들을 저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이 그대로 있는데 재벌의 경제 집중을 막는 대원칙인 은산분리를 이렇게 훼손하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 이걸 소신있게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왜 저밖에 없습니까? 그 많은 경제 전문가 의원님들 도대체 뭐 하십니까? 오늘 우청 저희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